의예과와 부산대 의예과를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공부법 관련 노하우를 잘 듣고 또 자신의 공부에 적용해 보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학원에서 받은 도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이 학원을 겨울방학 때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전날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원에서 받은 도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은 학원비도 할인을 해주고 또 토요일 수업이나 평일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에 국어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작년 수능에서 국어를 한 개 틀린 만큼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대인재 서바이벌 실전반이라고 이게 실제 수능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되는데 진짜 어지간하면은 꼭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실제 환경에서 시험을 치는 것과 그냥 평소 환경에서 편하게 시험을 치는 것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수능장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은 어지간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꼭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상담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 잘만 활용하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만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 세부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혹시 포모도로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것은 25분 동안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5분 쉬는 것을 4번 반복한 다음에 그 뒤에 30분을 쉬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저는 이 포모도로 기법을 조금 변형해서 50분 동안 공부에 집중을 하고 10분 쉬는 것을 4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수능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집중하는 시간 사이사이마다 휴식하는 시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속적으로 수능 시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가 조금 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순공 시간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장시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이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동안 저는 오답 노트를 애용해 왔는데요. 저는 전담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문제 주변의 여백이나 포스트잇에다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주제나 단원이 끝났을 때 그 부분에서 제가 적어 놓았던 것들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오답 노트에 따로 옮겨 적어서 짜투리 시간 때마다 튼튼히 봤습니다. 실제 수능 치기 직전에도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배운 문제 유형별 행동 방침이나 교훈들을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공부했을 때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 노트를 안 만드는 것은 사실상 문제를 푸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수박 겉핥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오답 노트와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 독서입니다. 수능 독서 정말 어렵죠.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 독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문장 뒤에 왜 이 문장이 나오는지, 이 글의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자는 어떤 개념을 설명했는지 등 글의 구조를 기출 문제와 EBS 연계 교재로 깨우치는 것이 수능 독서 공부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연습할 때는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1, 2월 초반에는 인강을 들어서 글을 읽는 기초를 다졌고 그 후부터는 기출 문제와 EBS 연계 교재를 풀면서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힘썼습니다. 수능 문학은 정해진 풀이 방법으로 얼마나 빠르게 푸는지가 관건입니다.
수능 문학에서 묻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품을 읽을 때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인물, 사건, 반응과 관련하여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가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수능 문학에서 무엇을 묻는지, 출제 요소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선지에서 어떻게 꼬아서 내는지 등을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깨우치고 기출문제나 EBS 연계 교재를 풀면서 자신만의 관례별 행동 방침을 만들고 이에 숙달해야 합니다. 국어 선택 과목에는 언매와 하작이 있는데요. 저는 언매를 선택했고 언매만 공부했기 때문에 언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에는 문법 파트와 매체 파트가 있습니다. 문법은 비교적 여유로운 1, 2월에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수능이 다가올수록 따로 문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3 학력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말고는 문법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문법을 확실히 공부한 후에 기출 문제나 EBS 연계 교재를 풀면서 자신이 배운 문법을 수능 때까지 상기시킨다는 마인드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체는 솔직히 딱히 공부할 게 없지만은 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직전에 매체 기출 문제 모음집을 풀면서 매체를 푸는 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수능 국어는 타임 어택 과목입니다. 국어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신만의 갈래별 시간 기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어는 정답이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선지를 확실하게 고르고 애매한 선지는 과감히 버리는 연습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수학은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이 핵심입니다.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만의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후 기출문제와 EBS 연계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자신이 세운 풀이 전략을 개선하고 이를 체화해야 합니다. 수능 수학 문제는 다 볼 때마다 새로운 유형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새로운 유형인 척하는 기존 유형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 문제에 대한 여러 풀이 방법이 있을 텐데 그 풀이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비록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용해야 할 풀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 풀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소위 킬러라 불리는 진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능 수학은 준킬러와 킬러 간의 난도 격차가 매우 큰 과목입니다. 기출이든 사설이든 상관없이 수학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다 풀면 매우 좋겠지만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산 실수 없이 확실하게 풀고 그 남은 시간에 자신에게 그나마 덜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하는 시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영어는 감이 떨어지지 않게 작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저는 수험생 시절에 점심시간 때 영어 기출 문제 5개만 풀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가볍게 체크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을 매일 했습니다.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공부량은 조절하되 아무래도 수능 영어 시험이 점심시간 때 진행되는 만큼 제가 실제 수능을 쳐봤지 않습니까? 영어를 쳤을 때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를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빈칸이나 순서, 삽입과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잘 풀지 못한다면은 수능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서 정형화된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어 듣기 다 만점 받겠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영어 듣기 음원이 EBS에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등하교 시간이나 이동 시간 때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정답의 근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맨 처음 정답의 근거가 나왔을 때 이를 체크하고 빠르게 다른 독해 문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 듣기 문제는 다운받아서 항상 틈틈이 듣기를 바랍니다. 수능 영어는 시간 분배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영어 모의고사를 풀면서 문제 유형별 적절한 시간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영어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쉬운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시험 전략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듣기 문제와 함께 18에서 20, 25에서 29, 43에서 45까지 풀고 그 후에 40에서 42, 21에서 24, 30, 35 순서 삽입 빈칸 순으로 나머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처럼 영어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자신에게 맞는 문제 푸는 순서를 익혀야 합니다. 예, 저는 과학탐구만 했기 때문에 과학탐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능 과학탐구는 탄탄한 개념 이해와 다양한 문제상황에서의 응용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 2월에는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이 2월 23일인데 예, 2월이 있다 생각하고 과학탐구를 들으시는 과학탐구 선택할 예정이신 분들은 개념을 2월 때까지는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기출문제와 EBS 연계 교재와 그리고 기타 사설 문제들을 풀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응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개념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은 착실하게 복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얻은 새로운 발상이 있다면은 그것을 문제 주변 여백이나 노트에 따로 적어둔 뒤 정기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능 과학탐구 문제는 난도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신 적 있나요? 작년 수능 문제. 그 하학이 50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엄청 어렵단 말이죠. 그만큼 그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 잘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사설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난도 높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명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를 도전하는 시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라는 겁니다. 보통 계획을 짤 때 계획을 안 짜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넣었거든요. 생각보다 계획을 짜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먼저 이번 달에 뭘 끝내야 되는지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일주일 목표와 하루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게 지켜지기가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계획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계획을 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아예 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수능 시험 일정과 유사하게 틀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수학 순으로 하루 동안 공부하는 틀을 만들고 목표에 맞게 분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하기 싫은 과목이 있다면 저는 국어가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목은 아침에 하고 치워 보이도록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생활 내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자신이 세운 계획만 다 실천하자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공부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기에 조금 걸려 있지만은 제가 작년 여름방학 때 심한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꾹 참고 계속 공부하다가 근데 구토하고 두통도 엄청 심해가지고 결국 병원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제가 공부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엄청 원망했고 그 다음에 또 남에게 뒤처질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바로잡고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구과학 기념 인강은 들을 수 있겠다 해서 하루 종일 그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지구과학 기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제가 작년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1등급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이 1년 동안 수험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끝까지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Q&A인데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대표 질문들을 모아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루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 오히려 이게 묻고 싶더라고요. 혹시 하루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7시간 넘어. 7시간. 저도 11시까지 하고 11시 반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7시간 정도 수면하는데요. 어지간하면은 7시간 이상은 자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을 아끼면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뭐 잠을 안 자고 딴 거를 할 뿐이지 어지간하면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시기별 공부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몇 학년 혹시 고2? 고2인데 이거를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군요. 고등학교 막에 3학년인 분 있나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런가요? 나머지는 다 고2 건가요? 고1도 있어요? 그렇군요. 고1인데 지금 여기 다니고 있어요? 윈터스쿨 다닌다고요? 열심히 사시네요, 완전? 오. 고1 때는 보통, 방학 때는 좀 널널하게 놀지 않나 싶은데, 대단하네요. 아무튼,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1, 2월 때는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2, 3등급만 받겠다는 마인드로 가볍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때는 내신이 있다 보니까 내신 공부를 하되 내신이 주로 수능 특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이해독하고 또 기출문제도 한 7기능 정도 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제 수능 완성을 이해독을 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부터는 어지간하면은 풀 모의고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는 저는 이때까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제가 틀렸던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익혔고 그 다음에 또 매주 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제 수능 일정과 비슷하게 친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학교 공부할 때 마음가짐이 궁금해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즐겁나요? 즐겁지 않나요? 저는 공부할 때 어떤 새로운 것을 익힐까 하면서 굉장히 신나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신나했기보다는 그냥 신나 한다고 세뇌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하고 싶다면은 공부하는 게 즐겁다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쉬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였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 쉬는 시간 어떻게 활용하였나요? 저는 학교 쉬는 시간 3년 때는 제가 아무래도 내신이 있다 보니까 전에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데 쉬는 시간을 썼고요. 2학기 때는 이제 내신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저는 그냥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바로 취침했나요? 했는데 바로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잤던 것 같고요. 과목별 공부 시간은 어떻게 분배하셨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동안 공부하는 틀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공부하는 틀을 만들고 나면은 전 과목을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공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부족했던 과목들을 공부해서 시간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